molto bene.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애들하고 오신 부모님 계세요? 네, 내리시고. 애들이 좀 말을 좀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네. 다시 넣어버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애가 좀 철이 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들이 요즘은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스마트폰으로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 없는 엄마도 뭘 하고 있고. 이런 집이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은 싸이월드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의 세계죠. 근데 왜 아이들은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재밌어서. 우리 어머니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머니 뭐 하세요? 핸드폰으로. 예? 카스. 카스가 뭔지 알죠?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 거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자기 사진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막 대도 안 한 거 막 이렇게 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이가 없죠, 정말. 그런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남이 나 봐주는 게 즐겁고 댓글 달아주면은 또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기분 좋고 그렇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하죠?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 하고, 그리고 또 게임하고, 그리고 어머니들 또 사설 도박 이런 것도 하시고, 다 안다고 그래. 다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월드가 없어지니까 싸이 월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세계가 없어지니까 가상 공간으로 아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반응을 보이고 나도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세계에 대한 건데, 사람이 첫 세계, 신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실장님이 오늘 뭐 처음 오신 분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아까 못 봐서 그러는데 오늘 정말 포프리쇼 처음 오신 분, 아니면 저를 처음 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요?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그러면? 주로? 딸이 데리고 오고, 또요? 엄마, 또? 남편, 또? 언니, 친구, 또 전 남편, 또 이렇게 전 아내. 이렇게 막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 자, 봐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처음 보는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빛이 이렇다고요. 의심스러우면 이분은 안 들을 거야. 이게 사람이 신세계에 처음 갈 때 느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신세계의 처음 경험은 국민학교 입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국민학교를 가는데 제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호적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 먹어서는 사람들이 30, 40 넘어서는 한두 살이 별로 차이가 없죠. 이제 3, 40이 넘으면 돈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서로 돈이 없으니까 뭐의 차이가 큽니까?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리고 한 살만 차이 나도 언니라고 해. 언니라고 하라고. 딱 이런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한 살, 두 살 차이 나면 또 키도 되게 차이가 나요. 저는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교실 뒤에서. 교실 뒤에 옛날에 보면은 청소 도구함이 있고요. 빠게스래. 다라이도 아니죠? 바게스. 어머니 바게스가 이게 표준문어인가요? 네? 바게스 일본 말이죠. 정확한 말이 뭔가요? 양동이. 양동인데 갈색 양동이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마포걸레를 놓고 하는데 애들은 다 앞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어리고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애들 수업 받고 있는데 창을 보고 있었죠. 근데 창가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영상이. 그래서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처음 된 그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었나 봐요. 그 선생님이 와서 창우가 12시 넘으면 집에 가는 거니까 같이 수업 받자. 그래서 제가 엄마. 근데 저는 얼마나 어렸냐면 그렇게 우는 것이 창피하다는 걸 모를 만큼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고 친구들도 못 사귀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보대기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시죠? 요즘 엄마들은 다 이제 이렇게 스웨덴, 독일, 미국 보행기 그런 거 알죠? 엄마들 이렇게 스토케인가 이런 거. 스토케에 애 쳐놓고 예? 자기는 스타벅스에서 예? 겁나, 아이고, 다 알아, 나 진짜. 공원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 애 세워놓고 또 담배 한 대 또 피고. 겁나 스토케. 이렇게, 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스토케가 없었거든요.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죠? 포대기로 그냥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맸어요. 이렇게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너무 어리고 집을 못 찾아가니까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근데 제가 어느 만큼의 인식은 있었냐면 이게 엄마가 데려다 주는 게 창피하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정문에서 한 100m 정도에선 빨리 내려줘라. 그럼 엄마가 이렇게 포대기를 풀어가지고 내려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엄마 이렇게 울고 이제 12시가 넘으면 엄마가 또 데리러 오는 거예요. 쪽팔린 일이죠. 친구들은 다 지 다리로 걸어서 가는데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얘가 이렇게 눈 커가지고 눈 큰 애들이 좀 겁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럼 엄마가 데리고 와서 또 포대기를 엎고 이렇게 간 거죠. 그게 제가 경험한 신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다는 걸 알아냈냐면 제가 신세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어디 가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신세계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계속해서 살다가 제가 보기엔 신세계를 가는 것 같거든요. 군대도 신세계, 결혼도 신세계, 아이를 낳는 것도 신세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신세계, 여자가 나이가 50이 넘는 것도 구세계. 이게 세계가 이제 뭔가 세계로 계속 간다고요. 신세계. 50이 되고 60이 되고 집을 이사를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엄마가 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원치 않는 또 이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신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온 것도 신세계.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제 그 신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저에게.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멈칫 이렇게. 휴가 기간을 보내기 전에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레이저 이런 걸 좀 맞았어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안 했다고 뻥만 치는 거잖아요. 저 다 알고 있다고요. 선생님 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레이저? 전혀 없나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좀 하세요. 레이저. 군사용으로 하세요. 군사용으로. 센 거. 이렇게. 자, 선생님은 없습니까? 선생님은 혹시 하신 적 있나요? 하려고 하나요? 필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막 레이저 막 이렇게 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수염이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목, 구렛나루, 볼, 수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 제모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여성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만 한 건가요? 우리 어머니들도 코수염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취 연고를 바르는데요, 이걸 쏘는데 되게 아파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삶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미 마취 연고를 발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선생님이 두려워하시면, 겁을 먹으시면 실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셔서 얼굴을 이렇게 트시다 보면 레이저로 점을 빼려고 했던 게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되게 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저 해병대에 나왔는데요. 그 해병대랑은 겁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대해도 겁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뭐, 안녕하십니까,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쫄잖아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아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레이저 좀 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엄청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마음이 풀렸는데 그 선생님이 말해준 걸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이게 덜 아픈 건데 내가 두렵고 공포를 느끼니까 훨씬 더 아파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있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포프리쇼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성형외과가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는 토요일 날 아침에 직원들 전체 한 20명 정도 되는 분이 이 포프리쇼를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김창옥이 어떤 욕을 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되게 좋은 호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막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줬을까요? 손을 꽉 잡으면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선생님! 외로워요? 손을 왜 꽉 잡냐고요, 환자의 손을. 그 말이 돼요, 지금? 레이저 쏘고 있는데 손을 막 이렇게 꽉 왜 이렇게 잡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을 잡지는 않고 이렇게 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자기가 이렇게 딱 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사심이 있구나.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살짝의 터치라도. 에? 어디서 감히 신고해버릴 거야, 씨.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그냥 살짝 이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만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댄 거였었어요. 자, 손을 댄 거랑 손을 만진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뭔가 모를 이렇게 이완되는 느낌이 이렇게 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느낌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느낌이 진짜 이렇게 손 댄 거에 이렇게 싹 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면 약간 겁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가면 막 형들이 때릴 텐데. 막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뺏겼는데, 나 진짜 미치겠네. 엄마 같은 애들이 엄청 많네, 진짜. 근데 또 이제 고등학생이 또 대학을 갈 때 또 남자는 군대 가기 전에 두렵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군인들하고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병장들의 얼굴 표정이 제일 어두워요. 왜 병장들의 얼굴 표정은 마냥 밝지 않을까요? 제대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남자분들 다 안다고요. 밖에 나가서 뭐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할까? 나 진짜. 그리고 말년 휴가 때는 머리가 엄청 뽀개져요. 어떻게 할까? 진짜.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머니 군대 갔다 오셨나요? 여군 출신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남자들만 웃을 수 있는 웃음인데. 너무 마음을 잘 하시네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아이를 낳을 때 마냥 기쁘지 않아요. 되게 두려운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나이가 먹는 게 두려운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왜 갱년기에 우울증이 올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라는 게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신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세계를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에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가야 할 신세계에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원래 신세계에 들어갈 때 조금 아픈 게 있어요. 레이저 쏠 때 솔직히 아무리 마취 연구해도요, 아파요. 조금 아파요. 근데 조금 아파요. 죽을 만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막 죽겠다고 생각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웬간해서는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살이 웬간해서는 안 빠지는 것처럼 뭐 다 해봤잖아요. 예? 뭐 간식 먹어보고 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잘 안 빠지는 것처럼 사람이 웬간해선 안 죽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건 뭐냐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죽기보다 더 못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면, 겁이 많으면, 우리가 과거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을 때 처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 망해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 40, 50대에서 나 망하고 나 이제 끝났네. 그러지 않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미국에서 사시는 포플리셔 보시는 분이 그랬어요. 친구가 자기한테서 보내준 글인데 있는데 이제 꽃다운 내 나이 50의 시작. 근데 그분이 50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것을 꽃다운 나이의 시작이라고, 이제야 인생을 살만한 나이, 알만한 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야 음식이 뭐가 맛있는지를 알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하도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 맛집을 알아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삶에도 맛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세계가 두려울 수 있는데 그 신세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아까 소개한 거 그겁니다. 첫 번째, 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살짝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선생님이 이랬어요. 선생님 아프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겁을 먹으면 진짜 아파집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뭐였죠? 이런 식인가요? 자, 뭐예요 이거 지금? 네? 괜찮아질 거야. 자, 근데 괜찮아질 거야 뭐 한 거예요? 네? 터치한 거죠. 터치. 애무도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그냥 터치였어요. 터치. 막 이렇게 주물러 준 것도 아니었었어요. 막 이렇게 지압 이렇게 경락 눌러준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터치해 줬어요. 제가 보기에 어쩌면 저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터치 같아요. 손을 대어주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나 위로 안 받을 거야 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계속 위로해 줘도요, 위로 안 받아요. 그리고 더 혼자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들어와서 위로하란 말이야! 나 안으로 더 들어갈 거야. 빨리 날 찾아내! 찾아내서 위로하라고. 알았어? 남편 알았어? 복면복창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뒤로 자기는 들어가면서 자기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아이한테, 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되게 이상한 현상에 이른 거죠. 위로받고 싶으면서 위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가 자기를 좀 터치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다.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다. 새로운 세계가 이룰 것이고 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가 자신에게 좀 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몇 시인가요? 30분 됐나요? 네. 너무 짧습니까? 네. 돈을 좀 더 내십시오. 아이고야, 진심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에 우리 모두 다 입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